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한테도 일괄적으로 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윤택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 제대로 못 챙겨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라도 일단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영양적으로 골고루 잘 먹었으면 하거든요. 저는 우선 혜택을 본 엄마로서는 저는 좋았는데 뒤에 또 분들이 좀 그런 것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좀 어렵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똥이 학생과 학부모를 넘어 지역의 농민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이른바 로컬푸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없이 생산된 농산물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공급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로컬푸드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전국에서 최초로 친환경 급식을 시작했던 합천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가로운 농촌 마을. 매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쏟아지는 쌀.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기존적인 검사 방법은 쌀을 검수하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그 사이 신중하게 지켜보는 한 사람, 송영화 씨가 있습니다. 수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사물 수매를 받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바로 오게 되면 아마 수분이 16, 17, 20 여러 가지 수분이 나오는데 13.5%좀 나오니까 아마 건조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꼼꼼하게 검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합천의 친환경 급식. 건강한 먹거리의 기본인 쌀. 송영화 씨는 시작부터 사업에 함께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지. 납품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또 가공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안전한 우리 먹거리 쌀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안전한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소비자나 급식 수요자분들께서는 안전하고 맛있고 영양이 다분하기 때문에 다를 충족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매력상이 있었고 특히 또 대상이 급식이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안정성 확보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라지만 농촌의 작은 영농조합법인이 틈새를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 급식업체와의 차별화, 송영화 씨가 말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쟁력입니다. 학교 급식의 거래를 보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시장적인 접근밖에 안 되지만은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이 추구하는 것은 생산에서부터 소위 모든 부분들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과정 전체를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마 이런 부분들, 이 농산물의 그 결과물로만 상품화할 것이 아니라 그 생산되는 과정 전체를 소비자 몫으로 돌려주는. 시작할 때는 30여 농가에 불과했지만 7년 동안 10배 이상 늘며 400여 농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천군의 유기농 급식은 많은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땀과 노력이 묻어있는 땅. 송영화 씨가 사계절 내내 이곳에서 생산한 쌀은 오로지 친환경 비료만을 사용한 겁니다. 친환경 농사에 있어서는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관건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마 거기 성공이 거기 달려있는데 사람이 다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렁이를 제초제 대신 활용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보급으로 많은 상을 받아왔던 송영화 씨. 하지만 그가 재배한 친환경 쌀은 단순히 판매 이상의 의미입니다. 쌀 거래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로부터 도착한 감사의 편지는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일 첫 밥을 먹는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우산을 먹이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먹는 거 보면은 진짜 소름 끼치도록 감동입니다. 그게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보람인데, 시대적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많이 섭섭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이곳, 합천이 최근 시름에 빠졌습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며 당장 내년부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남 14개 자치단체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예산 76억 원을 내년에는 무상급식 예산과 함께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6년 만의 위기입니다. 그 마지막 정답은 친환경 학교급식인데, 특히 학교급식이 친환경급식인데 무상급식이 없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줄이실 것들이 아마 단가 차이한 관행 농산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하는 사람은 우선 급격입니다. 도정 중인 쌀이 새하얀 속살을 보이며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그가 7년 동안 친환경 급식을 위해 애써온 공간입니다. 낡은 기계들 사이로 그의 진한 노력이 묻어납니다. 겹겹이 쌓인 쌀가마니, 이 중 60% 이상이 합천 내 급식으로 배송되는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지원이 중단되면 감소하게 될 친환경 급식의 수요. 송영화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대책이라고 저희들 보면 있을 수가 없지. 사실 저희들이 그쪽에 모든 것들을 중심을 맞춰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일반 시중 판매보다는 직거래를 통해서, 또 직거래를 하려면 그중에서도 어린이집이나 학교 급식을 주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출발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근간이 흔들리겠죠. 어렵습니다. 합천의 또 다른 농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 채소입니다. 친환경 급식에 사용되는 이 푸른색 채소는 대부분 강재성 씨의 하우스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성이 묻어나는 농가. 강재성 씨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결과입니다. 관행 농산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손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초제나 이런 방제를 위한 어떤 화학 농약들이 많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실 어떤 그런 농산물로 된 음식들을 먹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힘들지요. 이 풀이 일어난 게 약을 안 챙겨 풀 많이 나지. 풀 다음에 손을 뽑아야 되지. 말도 못해 이런. 강재성 씨 또한 합천의 안전한 학교 급식을 이끌어가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친환경 양배추입니다. 제 손으로 키워내 잘 자란 양배추. 강재성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친환경 퇴비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농사 지은 겁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죠. 예쁘다 아닙니까? 그동안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 대부분을 생산하며 농가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한 학교당 한 곳의 친환경 농가가 자매결연 사업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동안 학교 급식이 침체된 농가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해온 겁니다. 안정적인 판로처가 마련됨으로써 사실은 보다 더 많은 생산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부수 효과로 이 친환경 농업이 합천 지역에 나름 활성화되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생태 농업을 하고 싶은 어떤 기농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어떤 효과들이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많이 생겼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아침 일찍 학교에 공급할 채소를 하루 전날 직접 뽑는 겁니다. 강재성 씨가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이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먹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로만 이렇게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다거나 농약을 쓰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로 그런 그 농산물의 어떤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도시 지역보다 그 교육적 여건이나 이런 것은 많이 이제 불리한데요. 먹는 거라도 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거라도 좋은 것을 어떤 먹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학교에 제값에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안정된 판로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값싼 식재료를 먼저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에서 정성 들여 재배한 우수 농산물의 자리는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에서 친환경 급식 예산을 이렇게 중단을 하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 생산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장성 채소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창고에 어떤 수매에서 저장되어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팔리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야 되고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이렇게 농민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날씨. 하지만 합천 대양마을의 하루는 더 일찍 시작됩니다. 오늘 아이들의 점심 급식은 박도웅 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날 산지에서 가져온 싱싱한 채소들, 또박또박 적힌 학교 이름. 배치된 농산물만 봐도 오늘의 메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리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작은 창고고 소분류 해가지고 이제 며칠만 나갈 것만 해놓은 거고. 박도웅 씨가 매일 아침 하는 일. 전날 다듬고 분류해 놓은 식재료를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먹거리,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과정 거치고 막 이래 하지만 이거는 바로 어제 거 오늘 바로 나가는 거죠. 저 또한 뭐 야무심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로컬 푸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신선한 걸 바로바로 갖다 줄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정성이 없다면 하기 힘든 일들. 저장고 가득. 1년치 식재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곧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이 식재료들은 갈 곳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양파 같은 1년에 한 바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감자 이런 거는 미리 저장해가 하고 이제 매일매일 받을 거는 그 전날 매일매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저장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농가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까지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합천의 한 초등학교.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가 도착했습니다. 식재료가 학교에 도착하면 반드시 거치는 검수 과정. 민근숙 영양사가 나섰습니다. 붉은 고추. 홍고추 500g. 500g. 풋고추 500g.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워낸 우리 농산물. 매일 조금씩 배달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천이 친환경 급식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6년 전 시작된 합천의 장독대 급식. 여전히 각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 계승과 건강한 밥상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담아가 먹어요. 그 맛이 있잖아. 그 식당 된장으로 국 끓이는 맛하고 틀려요. 집에서 또 끓이는 것 같아요. 기다리던 점심시간. 아이들의 식판에 따뜻한 밥과 된장국이 담깁니다. 산지에서 가져온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음식. 오랜 시간 합천에서 급식을 먹어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먹는 밥이 맛있기만 합니다. 뒷바가 더 맛있는데요. 집에서 먹은 것보다 뭐가 더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맛있어요. 신선하기도 하고 직접 재배한 것을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이 골고루 나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에도 딱 맞는 학교 급식. 오랜 시간 우리 먹거리가 맛들여온 결과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만 당장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민근숙 영양사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기농으로만 공급하던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지원이 중단된다면 지금처럼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부담금을 많이 내야만이 이렇게 지금 수준의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친환경 급식 부분을 줄이고 급식비를 낸다면 지금 친환경 급식 수준의 급식은 나갈 수가 없고 아무래도 식재료도 좀 더 저렴한 걸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급식과 로컬 푸드의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농가들은 이번 무상급식 논쟁으로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갈등이 농촌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양질의 음식과 식단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무상급식 논쟁,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농약도 치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친환경 급식이거든요. 이 급식이 로컬푸드예요. 예를 들면은 합천에서 놓은 이제 농산물을 이제 합천 아이들인데 이제 먹인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만약에 좀 더 진행되게 되면은 전부 다가 상처뿐 영광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